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혼자가 너무 편해요. 친구들 간의 사소한 갈등이 너무 지쳐요. 인간관계라는 거 유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다 놓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런 거에 속상해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한 번쯤은 느끼셨을 감정입니다. 서로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함께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대부분 상처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더 길어야 성장합니다. 혼자가 중심이 된 탄탄함 위에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사실 나이가 이른이 되어도 하는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친구가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지 라는 질문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레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가 중심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게 되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때가 되면 친구는 가끔씩만 필요할 뿐, 친구가 없더라도 폼나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폼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도 폼나게 사는 법 첫 번째는 남을 위해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시간 인식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세인 노인 그룹과 18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어린 그룹을 대상으로 시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 친구들은 고요한, 움직임 없는 바다와 같은 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했습니다. 반대로 노인 그룹에서는 달리는 기차 등 동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나이 들어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쓸데없는 데 쓰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중 굉장히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간혹 너무 과하게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를 남들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부탁, 자식들의 심부름도 포함됩니다. 특히나 자식들이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에 동의하는 순간 내 노후의 시간 중 절반 이상은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주변에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다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형제가 존재한다면 이 또한 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이런 부탁들이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억지로 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 우리는 남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상대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데 만약 여러분이 상대에게 부탁했을 때는 어떠셨나요? 나에게는 스스럼 없이 부탁하면서 내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는 친구라면 정말로 멀리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고 멀어질 사이였으면 어차피 멀어질 사이입니다. 나이 들어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줄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인생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기만이 추구하는 삶을 누리면 그 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면 외로움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어떤 분은 친구, 교회 동아리 모두 만나봐야 동상이몽, 경조사로 얽힌 관계 다 부질없는 시간 낭비라며 복지관에서 취미 활동하고 만난 음식 해먹고 걷기 운동하면 하루가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으로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하니 몸매도 날씬해져 멋쟁이 중년으로 찬사도 받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다며 말이죠. 다음은 어느 60대 노인의 글입니다. 40년 가까이 사랑보다 우정이 강하다 자부하며 소중한 우정 지켜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감정이 매우 복잡하고 왼팔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고 있었죠. 그래도 아플 때나 힘들 때 나를 위해 애쓰고 도와준 친구인데 대인배처럼 천국 갈 때 함께 가야지 하고 눈 딱 감아야 맞는 건지 어느 사이엔가 많이도 변절한 친구 손을 놓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다가 결론은 혼자 가기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경계를 허무는 어리석은 우정은 서로를 위해서 만들지 않기로 하고 혼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이렇듯 우정은 지낸 기간이 무색할 만큼 단 한 번의 계기로도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행복할까요? 간혹 술 마시러 나가는 빈도를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렀을 때 안 나오면 변했다고 욕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우정을 지키러 술 마실 때마다 나가며 내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모임에 참석해봤자 옛날 얘기하고 또 하고 반복하니 지겨우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다 떠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체력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는 자연히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의 시간을 의미 없이 빼앗아가는 부탁들은 모두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려면 일단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나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은 반드시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시간은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폼나게 사는 법 두 번째는 자신의 취향껏 사는 것입니다. 앞서 나의 시간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나의 취향으로 내 인생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향은 정말 솔직한 자기의 취향입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는지는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취향을 확실히 알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 잘 모르겠다면 무엇이든 배우고 익혀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확실히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운동하는 재미, 건강한 음식 만드는 재미, 혼자 걷거나 여행하는 재미, 내 젊은 시절의 음악을 듣는 재미,
유튜브 보거나 TV 보는 재미, 좋은 강연 듣는 재미 등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 밖에 혼자서 행복하게 하루의 루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영양식 만들어 소식하기, 하루에 7,000보 빠른 걸음으로 걷기, 뉴스나 좋은 정보 공유하기, 그림, 요가, 요리 등 좋아하는 취미를 하다 보면 친구 안 만나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집에서 하는 취미를 즐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춤을 배우고 여행을 하며 외향적인 활동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70대 노인의 글입니다. 이 나이 70 후반전이라 그래도 잘 견디어 갑니다. 밥도 혼자 해결. 취미로는 한가한 시간에는 아코디온을 키면서 고독을 달래고, 오전에는 수영과 짐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 5시간 정도 일을 해요. 일도 좋아해야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더 좋고요. 아무래도 이 나이 되면 건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은 집에서든 밖에서든 꾸준히 하세요. 이처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나의 취향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챙기며 일상에서 나의 취향을 넣어보세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면 비싸지 않은, 혹은 나눔을 통해 받은 물건들로 내 집을 꾸며본다던가, 아침 일찍 일어나 햇빛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등의 내 취향에 맞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이 들수록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나의 취향대로 살아보세요.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죽기 직전 가장 무서운 것이 후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시작하면서 나의 취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보세요. 혼자서도 폼나게 사는 법 세 번째는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고 금전적인 부탁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식이 여러 명이라면 한 명한테만 지원해주게 된다면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자식들이 다 컸으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의 부탁도 거절하고 나도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모셔줄 것이라는 기대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곁을 떠난 자식이면 관심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를 쌓아놓든 청소를 안 했든, 아들이 밥을 먹든 라면을 먹든 상관하지 않는 태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자식들과 멀어지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서글퍼집니다. 맘 상해가며 잘 지내려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돈 내가 쓰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서로 아쉬운 소리 않고 각자 잘 살아보세요. 서로의 생일 기억해서 외식 한 번씩 하며 대화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부 전화 가끔 하더라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물적이던 심적이던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이미 부모와 자식은 멀어집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마음 편합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다음은 어느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글입니다. 저는 며느리 집 안 갑니다. 칠순잔치도 안 했어요. 내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서운할까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며느리 힘들게 할 생각 없습니다.
돈 벌어야지, 살림해야지, 애들 키워야지. 전 조금 서운한 것 있어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삽니다. 내 딸도 힘들 거 생각하면 며느리도 이해됩니다. 딸 며느리 경제적인 부담도 안 줍니다. 매달 살림에 필요한 거 사주고 너희들 고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취미 생활하고 자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쓸데없이 왜 서운해할까요? 오직 하나 걱정은 아프지 않고 잠자는 것처럼 세상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이든 며느리 사위든 기대를 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바랄 필요 없습니다. 나중이 되면 다 부모님 마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끔 연락하며 따뜻한 말 많이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식 며느리 뭐 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일만 해보세요. 그래야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정리하면 나이 들수록 자식과 거리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자식들에게 기대를 안 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힘든 거 생각하면 당연히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키우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다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저 자식들 건강하고 평안하기만을 바라보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폼나게 살 수 있는 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해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 둘째는 자신의 취향껏 삶을 사는 것. 마지막 셋째는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 계산법을 아시나요? 이는 나이 40에 등단한 소설가 고 박완서 선생님이 남겨준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 나이는 옛날 사람과 똑같이 쳐서는 안 되고 살아온 횟수의 0.7을 곱하는 게 제 나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에 0.7을 곱한 나이가 지금 시대의 진짜 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적 나이가 40이라면 28세, 60이라면 42세, 80이라면 56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너무 젊습니다. 그러니 삶 다 살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 해보고 싶었던 취미 하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